요거 해설합니다. 그리고 일단 해설을 나눠줄 테니까 보면서 볼 사람은 근데 딱 가급적 설명을 들어줘야 목요일에 이거보다 쉽습니다. 자, 봅시다. 1번 볼게요. 자,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1번 답은 25입니다. 25. A3 더하기 A1은 지금 AN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AN은 등차고 그 다음에 지금 공차가 정수라고 그랬지? 여기서 딱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공차가 정수니까 시계 개수가 미기수의 개수보다 좀 적더라도 어떤 부정방정식 형태로 해석은 될 수 있겠구나. 항상 그런 생각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A3 더하기 A1은 제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K 더하기 AK는 30이다 이렇게 써있네. 자, 등차 수열이고 지금 시그마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고 시그마 안에 뭐야?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시그마를 보는 어떤 방법에 대한 거는 어떻게 쫙 열거해가지고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절대값 붙어있는 거는 가급적 절대값을 벗겨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프레임 그대로 갑시다 해도. 그 다음에 지금 등차 수열이 3하고 5 더했을 때 뭐가 돼? 제로가 됐지?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등차 수열 생각하면은 등차 준항을 머릿속에 떠오르십시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개 더해서 0이니까 딱 중간에 있는 거 A4는 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공차가 정수인데 공차는 D라고 생각해요. 그럼 A4 입장에서 이게 제로가 되잖아. A5, A6, D, ED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A3은 마이너스 D, A2는 마이너스 2D, A1은 마이너스 3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일단 이쪽은 굉장히 쉽지? 1부터 6까지 A1부터 A6까지 더하십시오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이거 쫙 더해 놓으면은 얘네 다 상쇄되고 뭐만 남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D만 남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절대값에 대한 해석은 두 개로 바뀌죠? 어떻게? D가 0보다 클 때랑 D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갈릴 거 아니야. 그죠? D가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 이쪽이 뭐야? 이쪽이 마이너스 값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 붙은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로 전환해서 나오는 거지? D가 0보다 클 때는 3D, 2D D, 0D, 2D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요거 뭐가 돼? 합하면 어디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쪽에 대한 게 뭐야? 이쪽에 대한 게 양수인 거지. 양수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한 게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에 대한 해석이 되겠지. 맞습니까? 합이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D가 0보다 클 때고 두 개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3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야? 6D는 30 그럼 D는 5 나왔네. 이거 두 개 더해 30 마이너스 12D는 30 얘는 뭐야? D가 정수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한 형태 이 형태를 만족시키려면 공차 정수인데 뭐가 돼야 돼? 공차 D는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해주면 되겠죠? A4가 0인 거 가지고 공차 수열을 해서 자 여기서 들어간 어떤 이슈가 뭐야? 공차가 정수다라는 걸 가지고 시계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 대한 해석 등차 중앙 보자 0이 나왔네. 0을 기점으로 나머지를 공차로 표현한 다음에
시그마에 대한 해석, 절대값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절대값을 벗겨내 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시그마 열거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수열 문제는 가급적 약간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즉 이렇게 나열하는 거 너무 좀 노가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의 접근이 수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어떤 귀납적으로 나열해서 어떤 패턴을 찾는다라고 계속 연습을 하십시오. 알겠어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2번. 2번도 뭐 지수 로그에 대한 해석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수열적 해석을 묻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너의 그 복습을 좀 많이 시키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해설 같은 거 써놨지? 그럼 사진 찍어도 상관없으니까 찍어서 가져가서 너희들이 그거 보면서 봐도 상관없다고 해. 알겠어요? 내가 지우기 전에 뭔가 욕실에 취하고 싶은 사람 취하도록 하고 그 영상 계속 내가 찍는다고 그랬지? 영상으로 복습하고 싶은 사람 해줘요. 그 계약하고 이제 수업 형태 약간 바뀔 거거든. 그 얘기 좀 이따 해줄게. 그때 좀 더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y는 m 있고 지수 로그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도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훈련을 그렇게 합시다. 여기는 어떤 형태가 나와 있죠. 로그 EX 그 다음에 이렇게 y는 3x 요 사이에 있는 여기 교점을 A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을 M이라고 요거 두 개의 길이 중 자연수가 되는 거를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A1, A2, A3 즉 A3에 대한 거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럼 얘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어. 그럼 지금 일단은 길이에 대한 어떤 정보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머릿속에 전제를 했으면 좋겠는 게 절대값을 붙여서 어떤 식을 해석하자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얘는 명확히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대한 게 나와 있지. 그랬을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절대값을 그냥 무시하고 봐도 되겠지. 근데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거나 어떤 교점에 대한 길이 해석이 주어져 있을 때는 반드시 절대값에 대한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는 요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야? m 들어갔을 때에 대한 해석이니까 이게 m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뭐가 되는 거야? m 들어갈 때 3에 대한 거니까 반대로 로그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지. 로그 3. 네,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두 개를 뺀 게 뭐다? 어떤 자연수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연수부터 세봅시다. 근데 이게 자연수지? 얘도 자연수잖아.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것부터 생각해야 돼. 자연수가 되는 것부터 세기 시작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수열적 해석으로 m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길 수밖에 없어 처음에. 그 다음 m이 3의 1승 그 다음 m이 3의 2승 이렇게 대입하면서 어떻게 k가 자연수가 되는 걸 찾는 건데 이건 명백히 여기가 자연수가 되면 얘는 자연수로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는 이 형태를 보고 k가 자연수 되는 건 각각 바로바로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 뭐 3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일반화를 시키려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값을 구해가지고 3을 나눴을 때 자연수가 안 되는 거 그냥 찾아서 제끼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보는 얘기. 알겠어요? 여기는 바로바로 나오는 거지. m이 1일 때 k는 뭐가 돼? 2가 되고 k는 7이 되고 k는 510 이렇게 된다. 이거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직접적으로 그냥 식에 대입해서 수열적 나열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답은 65고 3번도 한번 봅시다. 제곱글
제곱근에 대한 어떤 기본적 해석이지 해도 봐봐요. 1보다 절대값 m이 더 크고 나왔고 그거보다 n이 더 크고 0.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있다. 이걸 만족시키는 두 정수래 정수. 근데 m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순서상을 보라고 했어. m의 n제곱근 항상 내가 얘기했지? 뭐의 제곱근 어떤 거의 제곱 이 형태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m의 n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지. x의 n제곱은 n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뭐 하라고 했어? 이렇게 놔둔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시키라고 했지? n이 짝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n이 홀수일 때는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라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어떤 이미지까지 가져가자고 했어? 근의 형태에 대한 이미지까지 가져가자고 했지. 여기가 m이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뭐가 돼요? x의 n분의 1승이 되는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x의 n분의 1승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m이 있다 라고 하면은 여전히 x의 n분의 1승이 되고 이거 조심하라고 했지. m이 음수 쪽에 있어. 거기에 대응되는 x값은 뭐야? 대준아.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x의 n분의 1이 x의 n분의 1. m이 음수에 있을 때 근을 표현할 거야. 이형이 뭐야? 이것도 여기 마이너스 쪽에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 근이 하나만 있는 거고 이 근에 대한 해석도 x의 n분의 1승이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요거 이미지를 항상 가져가도록 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의 개수를 세자라는 거죠. 여기 실근이 존재할 때잖아. 실근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걸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어? 절대값이 나와 있지. 절대값. 항상 절대값을 벗겨준다라는 생각을 하자라고 했지. 그러면은 절대값을 벗겨주려면 m이 0보다 클 때, m이 양수일 때, m이 음수일 때를 나눠서 보면 되는 거지. m이 양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양수가 된 거지, 양수. 그럼 m이 이렇게 n에 따라서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둘 다 뭐가? 근이 존재하지. 즉 m이 양수면은 n이 뭐가 되든지 근이 존재하는 녀석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m이 양수일 때 1부터 시작하지? 1부터 시작해서 n은 어디까지? 2에서부터 10까지 다 되는 거지. n이 2가 됐어. 그러면 n은 3부터 10까지 전부 다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어떻게? m이 9가 될 때 10이 되는 것까지 개수를 다 세주면 되겠지. 어떤 수열적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세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어떤 그 조합으로 셀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제낍시다. 음수, m이 음수야. m이 음수일 때 밑으로 찔러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근이 생길 수가 없지. n이 어떨 때? 홀수일 때만 생기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m이 마이너스 1일 때 거기에 대응되는 n이 홀수여야 되는 거. 홀수. 그럼 마이너스를 절대값 붙이면 1이잖아. 홀수가 될 수 있는 거 3, 5, 7, 9에 대한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도 그거보다 큰 홀수 다 쓸 수 있는 거지. 3, 5, 7, 9지. 마이너스 3이 되면은 5, 7, 9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4가 돼도 5, 7, 9. 마이너스 5는 7, 9. 마이너스 6도 7, 9. 근데 마이너스 7은 9, 마이너스 8은 이렇게 되는 거지. 노가다로 다 세야 돼요. 수열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노가다로 세는 게 더 보편적으로 맞추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수 65가 된다는 거 합쳐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어요? 이 정도의 어떤 n제곱 근에 대한 해석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제곱근과 관련해가지고 그 수원의 완전 킬러로 나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준킬러급에서 제곱근이 꽤 난이도가 높게 조금씩 섞여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제곱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세팅을 해놓읍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4번은 답이 4루트 2 가지고
ABC 삼각형, 예각 삼각형 ABC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삼각형, 내부의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서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식이라고 나왔지. 그리고 어디? BC 길이가 뭐라고 나왔어? BC 길이. B 루트 5라고 나왔지. 그런 상태에서 어떤 거?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게 3S1은 4S1, 4S2 어디? OAB의 삼각형과 OAC의 삼각형의 어떤 관계성, B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지. S1, S2가 뭐가 되냐? 4대 3인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치? 자, 문제, 도형 문제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계속 설계를 먼저 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식 구체화를 해 나가자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설계를 먼저 해봅시다. 이 형태를 가지고 어떤 거? AB의 길이에 대한 걸 내가 알아나가야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은 AB의 길이를 알고 싶어?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식인 거 알았어? 아, 그럼 여기의 각도만 알면은, 각도의 삼각비만 알면은 해결이 되는 거네. 코사인 법칙은 아니면은 얘는 모두 쓸 수 있어? 사인 법칙 쓸 수 있지? 항상 내가 얘기했지? 만약에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을 알았을 때 어떻게 접근하자고 그랬어? 물론 알파라는 게 있고 루트식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걸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 대한 걸 구하는 방법이 뭐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지. 사인 법칙 쓴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쓸 수 있는 거고, 코사인 법칙은 전체를 하나의 각도로 봐서 쓸 수 있는 거지. 각각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인 법칙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너희들 계산을 쉽게 해줄 수 있다고, 사인 법칙이.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을 때는 사인 법칙이 가능하다면은 사인 법칙으로 갔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가능하지 않겠니? 코사인 알파에 대한 값만 나와 있고 너희가 미적분을 적용을 안 시킨다면은 사인 2분의 알파에 대한 걸 바로 구할 수는 없잖아. 그치? 어떤 특수각이 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지.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나는 이게 좀 이걸 알고 싶은 느낌이 든다. 알파에 대한 걸 알면 좋을 것 같아. 맞아? 근데 어떤 거에 대한 B가 나왔어? S1과 S2에 대한 B가 나왔대. 그러면은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은 여기를 내가 베타라고 놓으면은 뭐에 대한 B가 나오는 거니 이거는? 삼각 B에 대한 사인 값에 대한 B가 나오는 거지. 요 형태가 뭐야? 2분의 1 루트식 사인 알파는 요 S1 요거고 S2는 2분의 1 루트식 사인 베타 요거 4대 3이다. 요 관계성을 가지고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의 관계를 하나 쓸 수 있다고. 맞아요? 사인 알파 3 사인 알파는 4 사인 베타 이렇게 하나가 딱 나와. 자, 그러면 이 식 하나로 알파 베타에 대한 값을 확인을 시켜줄 수는 없지. 정보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최소한 알파 베타 다 알아야 되니까. 그 정보를 찾는 거를 못했을 수가 있어. 뭐를 못 읽었을 경우에. 여기까지는 일단 너희들이 어떤 거 A, B를 알아나가야 되겠다라는 해석을 했을 때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뭐야? 문제에서 주어진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의 넓이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되게 보편적인 계산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멈춘 사람들은 뭐가 좀 아쉬웠냐면 지금 뭐를 얘기를 안 했니? 2루트 5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지 지금까지. 그치? 근데 딱 뭐가 되니? 이게 루트 10이잖아. 여기도 루트 10이잖아. 이거 뭐야? 루트 20이지. 1대1 대 루트인 거지. 여기가 90도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럼 식 하나 더 나오지? 어떻게 식 나오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분의 파이는 파이다라는 식이 하나가 더 나와. 이렇게 본 다음에는 뭐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야? 삼각 방정식 풀면 되는 거지. 맞아요? 왜 삼각 방정식이 되는 거야? 베타를 뭐로 바꿔줄 수 있어? 알파로 각변환해줄 수 있지? 맞아? 그러면은 알파와 관련된 사인, 코사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고
뭐를 이용하면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을 이용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코사인 값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2차 방정식이니까 양수 음수 나오는데 뭐를 취해야 되겠어? 너희들 음수 취해야 되겠지. 왜? 알파가 뭐가 되니까 지금 둔각이지 둔각. 그러니까 코사인 값 나온 거에다가 음수 취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끝까지 풀어나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알겠어요? 요거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여기서 일단 본인들의 기준을 삼아 봅시다. 여기까지 내가 나왔다 라고 하는 건 일단은 긍정적인 거야. 그리고 나는 얘도 봤는데요. 근데 두 개가 다 안 나온 사람들은 어느 쪽에서 본인이 도전했는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해보십시오. 알겠죠? 4번을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 5번이 제일 5번, 6번 다 어려웠어요. 5번, 6번 다 어려웠는데 5번도 이렇게 봤습니다. 해설은 되게 좀 복잡하게 나와있거든. 해설을 딱 보면은 1번화 시켜서 나와있거든. 해설을 봤을 때. 근데 얘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세자연수 A, B, C가 있는데 A가 B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더 크고 3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지. 근데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A, B, C 등차 수열. 그 다음에 절대값 15 마이너스 P, 절대값 15 마이너스 C, B는 K일 때 C 마이너스 A를 해석했더니 이게 최대가 될 때 그때 값을 FK라고 표현한다 라고 했죠. 맞아. 그랬을 때 B의 최대값 M에 대해서 K는 2부터 M까지 FK에 대한 걸 하나씩 구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맞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대수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어서 더 어렵단 말이야. 그럼 일단 A, B, C가 자연수라는 건 나왔어. 자연수. 조건에 제약이 걸려있는 거지. 30보다 작거나 같고 각각 같은 자연수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등차 수열이고 어떤 거 부등식이 싹 나왔지. 여기 또 뭐가 있니? 절대값이 있지. 그럼 계속 절대값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접근 방법. 지금 절대값을 우리가 풀어 나왔을 때 첫 번째 절대값을 벗긴다라는 그 접근에 벗어난 거 아직까지 본 적이 없잖아. 그치? 벗어난 거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 내가 그때 대응하는 걸 또 알려줄 거야. 기본적으로 해서 어떤 형태에 대한 식의 접근에 대한 걸 랜덤하게 하지 말고 본인이 어떤 세운 내가 가르쳐준 어떤 프레임 안에서 움직여서 시작해서 그게 안 풀렸을 때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걸 고민해 보는 게 좋아요. 얘도 나는 딱 봤을 때 일단 절대값을 벗겨내는 해석을 해보고 싶다고. 그럼 이거 절대값 양쪽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벗겨? 그냥 하나 벗겨놓고 이렇게 쓰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걸 이렇게 다 떼서 쓰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절대값에 대한 해석이 여기 각각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에 대한 거? 이렇게 봤다는 거는 뭐 얘를 그냥 15 마이너스 B를 직접적으로 봤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B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요거를 보자.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식을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거 뭐가 되는 거야? 15 다 날라가고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두 번째 거 어떻게 돼? 플러스로 15가 가지. 30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거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정리해봐. C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C가 B보다 크다는 조건에 있었지. 얘는 임의의 조건이 되는 거라고 볼 필요가 없겠지. 어떤 조건이 살아나는 거야 지금? B하고 C를 더해서 30보다 작아지는 것만 내가 봐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싹 봤을 때
B 지금 뭐라 했니? 여기서 B의 최대값 M에 대해서 그 M까지의 수열의 합을 보자라고 그랬지. 그럼 B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 B가 30, B가 30은 안 돼. B가 29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C는 B보다 큰 거 두 개 더해서 30보다 커지잖아. 그럼 B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겠니? 15 될까 안 될까? 15. C 15보다 무조건 커야 되지. 16이라고 생각해봐. 더하면 30보다 커지지. 안 되겠지. B 그러면 14라고 생각해. 14 돼, 안 돼? C가 15면은 14 가능하지. B의 최대값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14까지 바꿀까? 이런 것들을 일반화 시켜서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게 좀 더 좋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2부터 14까지 갈 때까지에 대한 형태에서 B에 대한 게 K라는 거, B에 대한 게 2, 3, 4, 5 정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C하고 A 값의 차가 최대가 되는 게 어떻게 될 때 최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유추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해설에 있는 것처럼 일반화 시키지 않고 얘도 귀납적 추론으로 계속 가볼 겁니다. 봐봐요. B가 언제부터 시작하니? 2부터 시작하지. 2일 때 C-A의 최대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해볼 수 있잖아. 하나씩. 그지? B가 2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A가 뭐가 될 수 있어? 2보다 작은 게 무조건 A지. 1이 될 수밖에 없지. 2보다 작은 하나밖에 없잖아. C는 뭐가 될 수 있니? 등차 수열 관계라는 3밖에 될 수 없는 거지. 그럼 B가 2일 때는 C-A는 몇 개밖에 안 나와. 개수, 케이스 하나밖에 안 나오지. 다른 A랑 다른 C가 나올 수가 없지. 맞아요? 그럼 C-A가 뭐가 되는 거야? 2다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B가 3일 때. B가 3일 때는 이제 A가 2일 때는 C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A가 2보다 작아질 수 있지. A가 1일 때는 1, 3, 5의 대응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그치? 더 작아질 수 없는 거지 이제. 등차 수열 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작은 거 뭐야? 지금 6에 대응된 거고 이번에는 이게 대응된 거지. C-A의 최대값 뭐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하나 더 해볼까? 4까지 하고 그럼 어떻게 돼? 3, 2, 1과 관련해서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가 최대니? C-A의 최대. 가장 밑에 있는 거지. 6이 되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어떻게? A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럼 A가 가장 작아진다. C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게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지. 그리고 느낌이 어떻게 되니? C-A가 2, 4, 6 이렇게 되지. 그럼 다음 게 8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도록. 맞아요? 당연히 그 다음 거에 5에 대응되는 가장 작은 A 값이 뭐야? 1이지? 가장 큰 게 뭐야? 9인 거잖아. 두 개 빼봐. 8 나오네. 그치? 그러면은 게임 끝난 거 아니야? B가 어디까지? 14까지 나갈 때까지 이렇게 보면 되잖아. 해볼까? 14 했어. 14. 네, 14. A가 1이 됐어. 그러면 C가 뭐가 되는 거야? 27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0을 넘어가지. 맞아? 중간에 바뀌는 포인트가 있겠구나라는 걸 또 귀납적으로 여러분들이 추론해 나가자.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형태에 대한 걸 보는 거야? 14일 때. 14일 때 최대가 되는 거를 보겠다라고 해봐. 14일 때 최대가 되는 거. 이쪽이 뭐가 돼야 되니? 더해서 30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찾아줘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맞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4일 때 30 안쪽으로 들어오야 되는 거야. 15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때 뭐가 돼? 13이 되는 거야. 13.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14일 때. 나머지 거 체크할 수가 없지. 12가 되는 순간 얘는 16이 되고 두 개 더해주면 30을 넘어가죠. 이거밖에 대응이 안 된다. B, A, C에 대한 C-A가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13이 거꾸로 내려가면 되겠네. 13일 때
걔랑 대응되는 더해서 어떻게 30을 넘어가지 않는 최대값을 찾아줄 수 있겠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 10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에 뭐가 돼? 두 개 빼면 6이 되지? 이거 두 개 빼면 그 다음에 11이 되는 거야. 11 제일 큰 거 뭐야? 10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제일 작은 거 5의 관계가 있으니까 7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거 두 개 빼면 어떻게 돼? 이번에는 10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선생님 이거 두 개가 어디서 만나겠네요? 만나는 지점에 대한 걸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니? 위쪽에서 막히는 게 없을 때 만나겠지. 여기 11이라고 생각해봐. 11. 11이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돼야 돼? 30이 되려면 1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거 아래에 있는 거 뭐가 되는 거? 7 관계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지. 언제 만나겠니? 이쪽에서 어떻게 됐어? 1일기점으로 계속 세기 시작했잖아. 그치? 언제 1까지 떨어지겠니? 바로 10을 셀 때 1까지 떨어지겠지? 10에 대응되는 거 10이지. 등차수열 이루는 거 1. 이거는 뭐야? 이쪽에서 올라온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야. 됐으니까. 여기가 14. 여기에 결과적으로 18 이렇게 되겠지. 이러니까 그럼 얘가 10, 12, 14, 16에서 18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지. 맞아? 저거의 합을 어떻게 해 그러면 2부터 18까지 여기까지 해도 상관없고 16, 18까지 그 다음에 이거 따로 해주면 되는 거지. 어려워 보입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해 나갔어 지금? 귀납적 추론을 통해 해결해 나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수열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귀납적 추론으로 어떤 패턴에 대한 걸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지 말자? 일반화시켜서 보지 말자. 어렵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도 해설해 보면은 해설에서 애초에 두 군데 경계가 나눠진다는 걸 인지하고 일반화시켰더라고. 너희들이 먼저 찾을 수가 없다. 알겠어요? 6번 넘어갈게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투할게요. 자, 6번도 어려울 수 있었던 포인트가 뭐냐면